안녕하세요. 수행자 나오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마음 공부, 즉 수행을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. 두려움을, 무의식을, 즉 아픈 마음을 어떻게 느껴야 하는가, 어떻게 인정해야 하나요? 라는 이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주도까지 지금 가야 하지만 사는 곳은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사는 곳이 다르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산에 사시고 어떤 분들은 도시에 사시고 어떤 분들은 서울에 사시고 그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제주도를 가는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어떠한 한 스승이 나타나서 내 말이 정답이고 내가 얘기하는 수행 방법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입니다. 어폐가 있는 부분이고요. 그게 왜냐하면은 내가 사는 곳이 산인데 산에서 제주도로 가기 시작하려면 일단 걸어서 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갈 것인지 배를 타고 갈 것인지 KTX를 타고 어디까지 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제주도까지 부산까지 걸어서 가서 이 제주도까지 배를 타고 갈 것인지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인지 정말로 내가 사는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수행의 길은 정확한 길을 얘기한다는 것은 본인만이 알고 본인의 영혼만이 아는 일인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수행을 먼저 했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조금 더 먼저 길을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고하시고 내가 지금 나에게 맞는 상태로 깨달음으로 제주도로 가는 길을 천천히 묵묵히 잘 걸어내겠다, 잘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이 수행의 길에 잘 접어드신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질문 자체가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자체가 이 두려움, 아픈 마음이 올라오기는 올라온 걸 느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느끼는 것인가요?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요가 이제 정확한 질문이죠. 그러려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분은 질문 자체가 아주 수행을 잘 하신 질문입니다. 왜냐하면 내가 두려운 마음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를 알아차리셨으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그게 두려움인지 아픔인지 고통인지 어떤 내 결핍된 마음에서 올라온 감정인지도 무의식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이 억누르고 또 외면하고 또 무시하고 또 아팠다가 다시 외면하고 억누르고 이 패턴으로 사시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가지신 분들은 일단 수행의 시작, 즉 알아차림이 되고 계신 분이라고 정말로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. 이 알아차림 자각을 하루에 내가 얼마나 계속 유지하고 있나. 어떤 분들은 이 마음을 보시기 전에 수행을 하고 이 마음 공부를 하시기 전에는 하루에 단 한순간도 자각을 못하고 계속 이 무의식의 패턴대로 이 아픈 마음에 끌려가서 휩쓸려 살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무슨 결정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이 인생을 똑같은 패턴으로 힘든 고통의 패턴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. 근데 이 마음 공부 수행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이 알아차림, 내가 두려움이 올라왔구나, 슬픔이 올라왔구나, 이 무시당하는 이 고통스러운 마음이 올라왔구나, 이런 아픈 마음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객관화해서 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일단은 질문 자체가 두려움이 올라왔는 것까지는 잘 되신 분이니까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느껴야 되나요? 잘 모르겠어요. 어떻게 인정해야 되나요? 이 질문엔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
마음을 보고 수행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혼자 하는 것입니다. 마음은 혼자 보는 것이고 수행은 혼자 하는 것입니다.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지인들과 또 일을 하는 일터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맞지요. 하지만 그 삶 속에서 나의 진짜 내면, 나의 진짜 결핍된 아픈 마음들, 무의식, 나의 이 두려운 아픈 마음들을 대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 올라오질 않습니다. 잘. 왜냐하면 그런 패턴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아픈 마음과 무의식은 나 혼자서 정말로 느끼고 인정할 때, 근데 어떻게 느끼고 인정해야 되나? 말 그대로입니다. 제가 전에도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긴 한 것 같은데, 무조건 이거를 법칙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. 내가 삶을 살면서, 오늘 하루를 살면서 화가 나고, 짜증이 나고, 이런 상황은 싫다는 감정이 올라오고, 또 크게는 이런 일이 닥칠까봐 근심 걱정에 두려워하고, 또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너무나 고통스럽고, 이런 아픈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을, 이거는 상대계이기 때문에 상대가 있어야 내가 이것을 더 쉽게 잘 알아차리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이 감정을 거의 올려줍니다. 그러면 그 올려준 상대와 부딪히거나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그 순간을 슬기롭게 잘 부드럽게 넘기시고, 절대 억누르고 외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잘 느끼고 인정하기 위해서 이 순간을 부드럽게 잘 넘기시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, 그게 가족이 됐든 직장에서 일터에서 손님이든 어떤 상대가 있기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니, 내가 지금 이 순간은 이 힘든 순간이고 이 무시당해서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이 순간을 첫 번째 부드럽게 잘 넘겨야겠다는 그 생각을 알아차리시고, 아무리 싫고 힘들고 화가 나도 잘 부드럽게, 예를 들면은 가까운 사이이면은 내가 이런 두렵고 아픈 마음이 올라왔으니, 내가 좀 화가 났으니, 짜증이 좀 올라오니 내가 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.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잘 부드럽게 넘기시고, 이 감정이 바로 사라지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, 그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억눌린 것입니다. 억눌린 것은 사라지고 흘러간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것을 자각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그 순간 그 힘든 상대가 나한테 짜증이나 아픔이나 화를 올려준 그 순간을 잘 넘기시고, 이 감정을 혼자 있는 곳으로 가져가셔서,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. 그리고 정말로 그때의 그 상상을 다시 되돌리는 거죠. 상상을 하는 것이죠. 마음으로. 그럼 아까 나한테 예를 들어 욕을 했거나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서 싫고 분노하고 화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여기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근데 이게 왜 힘드냐면, 이 마음 공부나 수행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그때의 그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. 이 생각으로. 그거는 제가 나한테 욕을 했고, 제가 나한테 먼저 인상을 찌푸려서 짜증을 냈으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, 제가 잘못이 있어. 이런 식으로 머리로 판단을, 시비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근데 이 마음 공부는 시비분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, 네가 옳고 내가 그르다, 내가 그르고 네가 옳다를 판단하는 이 행위가 아니라, 이 수행은, 마음 공부는 그냥 조건 없이 나한테 올라온 그 아픔, 화, 짜증, 분노를 그냥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
정답인 것입니다. 그러면 이 눈을 뜨고 아까를 생각하면 이 머리가 돌아가고 생각이 올라오고 제가 잘못해서 이러면서 방어기제, 즉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제가 문제야.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화가 올라오면서 합리화를 시키고 방어기제를 쓰고 이래서 그 사람을 욕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일들이 많은데 이거는 절대 마음 공부가 아니라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는, 아픈 마음에 끌려가는 패턴으로 다시 그대로 살게 되는 이 악순환인 것입니다. 그러면 어떤 생각이 올라와도 이런 생각이 올라왔구나. 제 탓이라고 생각하는 아픈 마음이 올라왔구나. 그리고 아까를 생각했더니 내가 분노가, 화가 올라왔구나. 짜증이 올라왔구나를 나중에는 눈을 뜨고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시지만 처음 마음을 보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마음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진심으로 내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아까의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이 무시당해서 올라오는 이 아픔을 이 진심으로 느끼고 인정합니다를 이제 만트라를 확언을 하시는 거예요. 느끼고 인정합니다. 계속해서 아까 이래서 화가 올라온 마음을, 그래서 내가 아픈 마음을 느끼고 인정합니다를 처음에는 눈을 감고 이 마음에, 이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진짜로 느끼는 겁니다. 여기서 느껴집니다. 그 아픈 마음이 나중에는 여기서 이렇게 느끼면 이게 마음의 문이 열리면 여기서 화가, 분노가 이 뜨거운 불덩이가 내 가슴을 지지는 것처럼 마치 데인 것처럼 여기가 화끈거리고 뜨거워서 아파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정확히 느껴집니다. 그 아픈 마음이.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는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마음 공부 수행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무의식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마음의 문이 열렸다, 마음의 문을 닫는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. 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신 분들은 내 마음을 느끼는 것조차도 정말로 처음엔 힘이 듭니다.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.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나 열려 있나 그걸 어떻게 조금이라도 판단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내가 노래를 듣고 슬픈 노래 또 구슬픈 노래 여러 가지 감정을 담은 노래들 또 즐거운 노래 또 짝사랑을 얘기하는 혼자만의 짝사랑하는 노래 여러 종류의 노래들이 있죠. 그 노래를 들을 때 특히 슬픈 노래, 구슬픈 노래를 들었을 때 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흐르는 분들은 마음의 문이 좀 열려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셔도 좀 무방합니다.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요즘 동영상도 잘 만드는 유튜브도 많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, 슬픈 감정을 이야기하는 영상들을 보셨을 때, 노래를 들으셨을 때 쉽게 눈물이 나고 감정이입이 잘 되시는 분들은 내 마음의 문이 그래도 좀 열려있구나. 많이 열려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. 반대로 어떤 노래를 들어도 어떤 슬픈 영화를 힘든 고통스러운 영화를 두려운 공포 영화를 보더라도 그거를 안 느끼려고 한 무의식이 안 느끼는 거지 내 표면의식이 안 느낀다는 표현이 아닙니다. 내 무의식이 그걸 안 느끼려고 해서 나는 눈물 흘린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. 남자가 무슨 눈물을 흘려. 슬픈 노래를 들어도 감흥도 없고 그 노래가 나한테 전달하려는 의도도 공감이 되지 않고 드라마나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보기도 싫고 봐도 슬픈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고 이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이런 분들은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는 분입니다. 왜 닫혔냐면 내가 너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 마음의 상처를 안 받으려면 마음을 닫는 수밖에 없어라고 방어 기제를 완전히 철벽을 쌓아놓으신 분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수행을 하시겠다, 이 마음 공부를 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에게는 첫 번째 알아차리다 보면 내 마음의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많이 열리고 있는지 아예 열리지 않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. 계속 꾸준히 수행하시고 알아차리시면.
그러면 내가 마음의 문이 어느 정도 열렸고 무의식에 이 공간이 열린 상태라면 내가 올라오는 두려움, 화, 짜증, 분노를 아주 잘 느낄 수 있게 되죠. 그렇게 되면은 그 느끼는 그 감정들을 상대와 같이 있을 때에는 가능한 알아차리시고 부드럽게 현명하게 슬기롭게 잘 넘기시고 혼자 있는 공간에서 차도 괜찮고 뭐 코인 노래방이나 이런 데서 울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는 공간이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마다 다릅니다. 또 집에 혼자 있으면 혼자 소리 질러도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집도 얼마든지 괜찮고요. 화가 나면 소리를 질러야 되고 슬프면 엉엉 울어야 되고 짜증이 나면 짜증을 부려야 되고 이것이 첫 번째 이 마음을 느끼고 표현해주는 방식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해서 계속 느끼다 보면은 느끼는 것과 인정하는 것에 차이가 또 생기게 됩니다. 나중에 이 주제에 대해서도 좀 깊게 말씀드리겠지만 느끼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싫어하는 식재료, 마늘을 싫어한다. 그럼 싫어하는 마늘을 먹어도 그 마늘 맛을 느낄 수는 있죠. 싫어해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. 근데 마늘을 먹으니까 너무 난 이 마늘 맛이 싫어. 다시는 마늘을 안 먹을 거야. 이거 마늘 싫어. 그럼 이 마늘 맛을 느끼긴 했지만 마늘을 인정한 건 아닙니다. 이 마늘을 거부한 것이죠. 근데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내가 두려움을 느꼈더니 너무 슬퍼, 너무 두려워, 너무 고통스러워 를 느끼는 것까지는 또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근데 인정하는 단계가 뭐냐면 그 두려움을 남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가족들과 정말 절연하는 헤어지는 상태, 버려지는 상태 그런 정말로 깊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느끼긴 했지만 그 두려움은 같이 있을 수는 없어. 난 그 고통은 나는 정말로 싫어.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느끼긴 했지만 다시는 그 감정과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는 그 정말로 두려움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느끼긴 한 겁니다. 싫은 걸 느낀 거죠. 하지만 정확한 표현으로 이 아픈 마음을 느끼고 인정한다는 것은 그 두려움을 그 아픔을 힘듦을 고통스럽습니다. 정말 고통스럽습니다.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여기가 불에 데이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.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내가 이 감정을 눈을 감고 이 감정을 얼마나 싫어했고 얼마나 두려워했고 얼마나 외면했고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알아차리고 이 고통을 느끼면서 다음번에 내일 모레 또 이 감정이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이 감정과 또 같이 있을 수 있는 이 감정이 이런 나한테 아픔을 고통을 주는 정확한 두려움이라는 아픈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. 내일 또 와도 환영하면서 아파할게. 모레 또 와도 내년에 또 와도 언제든지 또 와도 조건 없이 아프지만 느끼고 인정하고 내가 허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게. 언제든지 와도 인정할게.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죠. 이 아픈 감정은 손님인 것입니다. 근데 여러분의 집에 어떠한 손님이 오셨어요. 그러면은 손님이 오면 반갑고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손님이 오면은 또 음식도 해야 되고 집도 청소해야 되고 이 불편하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. 손님이 온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손님이 온다고 무조건 싫은 것도 아니죠. 그러면 이 감정이라는 이 두려움이라는 이 예를 들면 무시당하는 이 고통스러운 아픔, 화, 짜증, 분노를 이 감정을 무의식을 손님이라고 이름 붙여보세요. 아픈 손님인 것입니다. 두려운 손님이고 고통스러운 손님인 것입니다. 근데 그 손님이 찾아왔을 때 내가 아이고 반가운 손님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한다 그러죠. 정말로 문을 열고 내가 먼저 나가서 아이고 잘 오셨어요. 빨리 오세요. 빨리 들어가서 앉으세요. 식사는 하셨어요.
라면서 이 손님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지, 아니면 손님이 초인종을 눌렀는데 뭐 인터폰으로 누구세요? 왔어? 그냥 띵 누르고 들어와 앉아 이러면서 그 손님을 불편해하고 거부하고 속마음으로 빨리 갔으면, 쟨 왜 또 왔어? 나 쟤 싫은데 라는 것을 손님이 느끼게 행동하면 그 손님은 정말로 몇 배로 더 느끼죠. 이 집주인이 나를 싫어하는구나. 나를 무시하는구나. 나를 외면하는구나. 다시는 안 와야겠네. 이런 인정받지 못한 아픈 마음이 있죠. 이 감정도 똑같은 것입니다. 올라왔는데 느끼고 인정해주면 인정받은 마음이 생기면서 그 대신 한 번에 인정받았으니까 내가 자유롭게 또 올 때 오고 싶고, 오고 싶을 때 오고, 가고 싶을 때 갈게라는 마음이 한 번에 들지는 않습니다. 여지까지 계속 억누르고 무시하고 살았으니까요. 그 고통을, 아픔을, 두려움을. 근데 그게 올 때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버선발로 나가서 네가 또 왔구나. 두려움이라는 아픈 마음이 왔구나. 무시당할 때 올라오는 분노, 화가 왔구나. 내가 아프지만 잘 왔어. 내가 또 느끼고 인정해서 이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는 일은 너를 인정하고 느끼고 인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조건 없이 느끼고 인정해 줄게 라는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듯이 진심으로 느끼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. 이게 뭐 말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패턴은 이 아픈 마음, 두려움을, 화를, 짜증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억누르는 패턴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고통의 연속으로 삶을 살아왔던 것이고, 이제 처음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알아차리시고 연습하시고 바꿔 나가시고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가면 또 느끼고 인정하고 또 알아차리시고, 이 패턴을 만드셔야지 이 수행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면, 즉 인생을 아픈 결핍된 마음의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정받은 무의식이, 기분 좋은 무의식이 이 참나와 이 신성과 연결된 나의 표면의식이, 그러면 다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풍요로운 의식 상태가, 생각 자체가 내가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주 수월하게 편안하게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마음 공부, 수행은 첫 번째 알아차리시는 것.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,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. 그러면 두 번째는 그 감정을 진심으로 느끼고 인정하는 것. 그리고 그 감정이 또 오면 또 느끼고 인정할 수 있다는, 누가 나를 또 무시해도, 내가 사업에 또 실패해도,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또 헤어져도 그때의 그 감정을, 아프지만 환영은 꼭 좋아야, 즐거워야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. 힘들고 아파도, 아까 예를 들었지만 손님이 올 때 환영을 하지만 손님이 오면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. 나 혼자 집에서 널브러져 있는 것과 손님이 오면 당연히 불편함이 있죠. 하지만 그 불편함조차도 환영을 하고, 그 아픈 두려운 마음조차 환영을 할 때, 이 무의식이 결핍된 마음은 인격체고 지능이 있어서 내 표면의식이, 내 무의식이 나를, 이 아픈 마음을 환영하는지 인정하는지 표현해주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수행하는 척, 마음을 느끼는 척, 인정하는 척을 해봐야 이것은 그 척에 그칠 뿐 진짜로 내 삶이 바뀌는 현실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. 현실 창조는 내 무의식이 결핍된 아픈 마음이 다 인정을 받아서 나한테 또 와도 내가 환영하고, 또 내가 느끼고 인정해서 가고 싶을 때 흘러갈 수 있게 내가 내려놓고 놓아주고, 또 필요하면 오고 가고를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줄 때,
이 무의식이 결핍된 아픈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알아차리시고 자각하셔서 이 무의식을 정화하셔서 행복한 삶을 창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더 좋은 영상으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